탄핵 뭐 이런 얘기를 꺼냈나? 이게 엄포인가? 지금 사진에 보니까 이렇게 가려져 있긴 한데 명태균 씨 아닌가요? 지금 저분이. 근데 뭐 탄핵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네요. 엄포성 발언일까요? 일단 이 명태균 씨 그러니까 뭐 경남 지역에서 주로 뭐 활동을 했고 정치권 인사들과 뭐 교분이 좀 많았다. 그리고 여론조사 뭐 이런 걸 좀 많이 했다. 뭐 이렇게 좀 알려진 인물인데 최근에 언론에서 뭔가 귀를 잡는 얘기를 꺼내놉니다. 며칠 된 얘기인데요. 일단 첫 번째 들어보시죠.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이래요. 제가 2번을 갔다 거기에 2번 다 똑같은 분이 배석하셨다. 윤 핵감보다 더 친하신 분이. 그게 저예요. 한 번은 아크로비스타 지배, 한 번은 코바나 콘텐츠. 그러면 건대 앞에서 만난 거 누가 그렇게 짰겠어요. 치맥, 첫 공식 행보라고 한 거. 그걸 하게 한 거는 나. 그게 나온 사람이 나예요. 일단 저 얘기 들으면 엄청나잖아요. 이른바 건대 앞에 생맥주집 치맥회동. 사실은 윤석열 당시 후보와 이준석 대표 간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을 때 이걸 통해서 뭔가 다시 결집하고 막 이런 거였잖아. 근데 그거 본인이 했다. 그리고 뭐 아크로비스타 이게 나오잖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건데 여기 뭐 그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 본인 뭐 이준석 대표가 뭐 만났는데 거기 본인이다. 이것만 들으면 엄청난 인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요. 또 다른 내용도 최근에 한 걸로 알려집니다. 이건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통화를 했다는 건데 이게 보면 인수위 빨리 오시라니까 이게 당선 이유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수위 빨리 오시라는 얘기에 나는 닭을 키워 납품하는 사람, 닭을 가공할 사람은 많다. 이게 뭔가 끝났으니까 본인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 같거든요. 그러면서 본인이 인수위 참여 제안을 받았다. 이런 주장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자체만 보면 엄청난 무슨 역할을 한 것 같이 보이잖아요, 지금요. 그런데요, 더 눈을 잡는 얘기를, 귀를 잡는 얘기를 또 꺼내놉니다.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는데요. 최근에 명태균 씨, 김영선 전 의원과의 어떤 관계 때문에 지금 검찰 조사, 뭐 압수수색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검찰 조사 관련해서예요.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경우 본인이 잡아 넣을 건지 말 건지 한 달이면 하야하고 탄핵일 텐데 감당되겠나? 내가 검사에게 물어볼 거다. 감당되면 하라고. 이준우 위원님.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이거 도대체. 이거 무슨 말을 지금 꺼내놓은 겁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요, 본인이 지금 굉장히 이제 겁을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본인이 여러 가지 말한 인터뷰라든가 이런 내용 보면은요, 그 말이 사실이라 그러면은 당장 수사를 받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압수수색 받아도 이상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저렇게 대놓고 나서 나를 감당할 수 있겠냐고 묻는 것은 오히려 협박을 하는 가능성이 되게 높다. 하야 탄핵 예고라면서 그렇죠. 검찰이 감당할 수 있어? 이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본인이 지금 두려움을, 그러니까 본인의 수사에 대한 어떤 가능성에 대한 현실화 문제 때문에 이걸 오히려 나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오히려 협박용으로 하면서 그냥 말할 수 없으니까 탄핵이라는 엄청난 이제 이슈를 끌고 와서 지금 본인이 내가 만약에 어떤 거 뭐 수사 받고 그러다면 앞에 탄핵 하야는 윤 대통령을 언급한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 윤 대통령 언급한 거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한테 아마 본인이 뭐 이제 좀 허풍이라고 저는 보이긴 하는데 예. 본인이 윤 대통령의 탄핵을 언급함으로써 윤 대통령이 좀 자기를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허풍까지도 자기는 부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경남에서 예. 선거를 많이 뛰었었거든요. 예. 그때 어떤 식으로 선거를 했냐면 여론조사를 했었는데 여론조사를 하면서 여론조사할 때 의뢰인이 자기한테 뭔가 맡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의뢰인이 맡기는 대로 결과를 내줘요. 이런 맡기는 대로 결과를 내준다는 게 그렇죠.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론조사라면 여론조사 있는 그대로 여론조사 결과 나와야지 그 사람이 내가 어떻게 선거할지 전략을 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분은 그러지 않고 제가 듣기로는 그분이 원하는 대로 값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그 결과를 들고 돌아다니면서 내가 이 정도 여론조사 결과 나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정상적이보다는 약간 선거에 대한 브로커, 선거꾼으로 많이 활동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 아마도 선거에 관여하게 되면은 본인이 아까 뭐 말씀 잠깐 하셨지만 내가 이 정도 힘은 돼, 내가 이 정도 소통은 돼, 그리고 내가 이 정도의 약점은 잡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몸에 체득화되어 있는 신분 같아요. 그래서 아마 본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니까는 그거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내가 조사받는 순간 정부가 탄핵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좀 과장된 제스처 취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준우 의원께서 혹시 명태균 씨를 뭐 조우라든가 약간 만나보신 적은 있으세요? 정말 이분이 경남이라는데 저는 고향이 부산이어서 말만 들어봤지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소문은 들어보셨어요? 예, 소문만 들어봤습니다. 그럼 일단 그 지역에서는 꽤 그래도 이름이 회자가 됐던 경남제 인물이군요. 의원 중에서 모르시는 분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지방의원부터 해서 국회의원까지. 네. 그렇군요. 뭐 하야 탄핵 감당 가능하냐?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알려진 거잖아요. 이런 말을 한 걸로. 그러자 여당 내에서 반응이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알기로는 일방적인 지금 얘기들이 알려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그렇게 신빙성에 무게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황당하기도 하고 실제로 제가 또 하나하나 검증할 수 있는 현재 아직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여러 이야기들이 보면은 서로 발언자들의 내용이 서로 충돌되는 지점도 있고 해서 성신 부의장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상황 지금. 저는 그 명태균 씨의 저 한 달 이내면 뭐 하야하고 탄핵일 텐데 감당 예. 가능한 이 발언은 검찰을 향한 얘기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나 보호해주지 않으면 나 다 분다 이 얘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보호 뭐 이런 게 됩니까? 그러면은 되기는? 녹취록이 지금 통화한 내역을 다 아마 갖고 있겠죠. 지금 보니까 명태균 씨가 6개월에 한 번 핸드폰을 바꾼다고 하는데 아마도 예전 핸드폰들 중에 아마 그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과 나눈 녹취록들 다 남아 있을 겁니다. 다 보존해 놨을 겁니다. 그럼 그거를 지금 손에 쥐고 생각을 있는 거죠. 하면서 하는 말이라고 보시는 왜냐하면 거예요? 대통령실에서는 뭐 대선 후보 경선 때 소개받았지만 그 직후에 바로 그냥 끊겼고 활발한 소통을 한 적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활발한 소통을 한 게 드러나면 그리고 이미 이번 24년 총선 때 김건희 여사와 텔레그램을 주고받은 것도 이미 거의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소통을 하고 있는 게 이미 드러났거든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뭐 육성이 나오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의 육성이 나오는 통화 녹취록이 나온다. 그러면은 명태균 씨가 그걸 갖고 있다. 그러면 그 반박, 지금 메시지에 전부 다 반박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되기 때문에 아주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이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그 진영 인사들이 그냥 허풍이 강한 사람이다. 허풍이 센 사람이다. 이렇게 몰아가는데 그렇게 명태균 씨를 자극했을 때 과연 명태균 씨가 가만히 있을까요? 저는 그리고 그 명태균 씨가 허풍이 센 사람이다. 아주 그냥 장사꾼이다. 뭐 이렇게 몰아가면은 그렇다면 지금까지 드러난 팩트들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 당시 대표 시절에 윤석열 당시 전 검찰총장이 입당하는 그 첫 만남 자리에 아까 그 치맥 회동을 진짜 자신이 했는지 모르겠으나 예. 이준석 의원의 말에 의하면 당시 내가 대표일 때 소개받을 때 명태균 씨를 통해서 소개받았다. 그 이준석 의원이 한 말이죠. 그렇죠. 그거는. 그것도 그렇고 뭐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도 창구로서 했다. 이것도 지금 뭐 카톡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실에 부합하는 얘기죠. 취임식 때 아주 좋은 자리에서 봤다는 것도 아주 드러난 얘기죠.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이 세비의 절반을 항상 꼬박꼬박 갖다 줬다. 이것도 빌린 돈을 갚았다고 하는데 그 금액 이상을 지금 갖다 준 걸로 다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드러난 사실로만 해도 명태균 씨를 이렇게 치부하고 뭐 그냥 허세가 센 사람이다. 그냥 정치 브로커다 이렇게 몰아가면 그 정치 브로커를 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가까이 했냐는 거죠. 왜 중히 여겼냐는 거죠. 그거 자체가 지금 명태균 씨를 메신저를 공격하면은 그렇게 메신저를 공격함으로써 그 공격받은 메신저와 가까이 지냈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역시 공격받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인사들은 참 이 명태균 씨를 다루기 언급하기가 참 조심스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워낙 지금 센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대응을 안 할 수는 없고 대응을 하자니 또 사실 그 명태균 씨에 대한 공격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이고 참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최근에 뭐 이준석 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인물이 어떤 사람이고 뭐 이렇게 소개하는 내용도 있고 평가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준석 의원의 목소리부터 있습니다. 그 명태균 사장이 못 만날 사람을 이어줬다 이런 얘기보다는 아니면 예. 모르던 사람이 이어줬다 이런 것보다는 예. 저희는 메신저 정도의 역할로 우선 그때는 봤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그 당시에도 뭐 장제원 의원이라든지 의원들이 친한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네.
의원들 통해 소통하게 되면은 그게 어떻게 퍼져나갈지 모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전원을 하는 역할로 우선 명태균 사장 신뢰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게 저희의 관점이었죠. 선거 국면이 되면 예. 어떤 자기의 능력을 뭐 과시하거나 또 일부 과대 포장하면서 그런 식으로 또 자기의 능력을 내세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흔히 말해서 선거판의 브로커라고 하죠. 예. 과연 그분이 그 정도의 능력이 있었나 하는 것은 뭐 향후에 수사를 통해서도 확인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많은 분들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궁금하실 거예요. 도대체 이 인물은 누군가, 이 인물. 이게 최근에 계속 등장하고 여러 가지 보도를 통해 나오는데 도대체 누구냐 이거죠. 일단 아까 패널분들이 말씀하셨지만 경남 지역을 기반으로 정치권에서 활동을 했던 인물, 그리고 여론조사 같은 걸 좀 했던 인물, 뭐 이렇게 소개돼요. 뭐 선거 관련해서 일도 하고 그랬다 이거죠. 최근에 김영선 전 의원과 관련해서 시작이 된 건데, 그런데요 지금까지 나오는 내용들 중에서 이제 어느 정도 확인이 되는 내용들은 이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을 했다. 그럼 확인이 된 거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어떻게든 뭔가 알고 있는 사이인 것 같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 당시 대표와 뭐 자리를 같이 하게 됐는데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무슨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그 김영선 의원 뭐 관련된 내용을 해서 뭐 이렇게 질문과 답변 이렇게 뭐 어떤 식으로 좀 있었다. 이런 것까지 내용이 좀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박정환 교수님. 지금까지 이제 알려진 내용들이 많은데 일부는 이제 주장이 명태균 씨의 일방적인 주장도 있고요. 어느 정도 확인된 내용도 있고 막 섞여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만 봐도 지금 확실히 논란의 중심에서 인물인 거는 분명히 보이네요, 지금. 그렇죠. 대한민국에 예. 자기 대통령으로 취임하는데 부모님 바로 뒷줄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겠습니까? 많아봐야 100여 명도 안 될 겁니다. 자, 그중에 대통령이 여당에 입당하는 그 중요한 결정을 하는 자리에 대통령과 당시 후보와 함께 거기 있었다. 여당 대표하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윤핵관도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10명 미만일 겁니다. 그중에 대통령 부인과 소위 영부인과 몇 년 동안 카톡이나 텔레그램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일까요? 저는 대한민국에 이 세 가지를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인사가 도대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있냐. 끼케봐야 10명, 20명도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사기꾼이다? 그런 사람이 허풍이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없었고 대통령 취임식에 한 번 행사장 받은 것밖에 없었다. 예. 뭐 그리고 뭐 저 멀리 대통령하고 뭐 하는데 같은 뭐 그 구도로 사진이 찍혔다. 뭐 이런 정도라면은 지금 국민의힘이나 용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도운 사람들 중에 한 명, n분의 1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지금 확인된 요 몇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과연 정치권에 그것을 다 함께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느냐.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저는 역사상요. 예. 대한민국의 대통령 부부의 멱살을 공개적으로 잡고 흔드는 이런 사람 처음 봤어요. 아까 뭐 탄핵 하야 그렇죠. 이런 얘기. 아니 야당 대표도 탄핵 얘기 함부로 못 꺼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강화에 가서도 유세할 때도 국민의 말을 안 들으면 뭐 끌어내려야지 우회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명씨라고 하는 사람은 예. 언론에서 대놓고 공개적으로 대통령 멱살을 잡고 흘렸다 내렸다 해요. 과거에 지금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재판받고 있는 언론인이 한두 명입니까? 그런데 사기꾼이 대통령 멱살을 잡고 흔드는데 검찰이 왜 가만히 있습니까? 용사는 왜 가만히 있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국민은. 이게 정말 사실이냐? 이거 실화냐? 믿기지가 않는 겁니다, 이 사실이. 자, 이와 관련해서 지금 대통령실 관계자 그러니까 익명을 통해서 어떤 설명과 입장을 좀 냈죠. 화면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 경선 때 명씨를 처음 봤다. 대선 경선 당시에 처음 봤다. 이후 바로 소통이 끊겼고 조언 듣거나 활발한 소통한 적 없었던 것으로 안다. 뭐 이런 설명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최수영 평론가. 그런데요, 이 명태균 씨 지금 연일 뭐 언론사 그러니까 보도를 통해서 이렇게 본인의 입장, 주장, 뭐 내용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국회 지금 국정감사 시즌인데 증인으로 채택이 됐는데 본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그러죠? 왜 국감 증인으로선 국회를 가지 않고 밖에서만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래서 저도 신빙성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본인한테 우호적인 발언을 실어주고 본인의 주장을 다
그 공개해 줄 수 있는 그런 언론사를 선별적으로 취합해서 만나잖아요. 하루는 이 언론사 만나고 하루는 이 언론사 만나고 하루는 여기다 흘리고 하루는 예. 라디오에다 흘리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국회 나가서 얘기하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증인 선서해야 되잖아요. 위증죄. 거기에서 모든 질문에 답을 해야 되고 이건 차원이 다르다. 이건. 차원이 다르죠. 그리고 이런 거잖아요. 본인은 묻는 말에는 대답하지 않겠다.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겠다는 거죠. 언론사는 그건 대답 안 할게요. 이건 내가 이거 실어주세요 하면 다 해줍니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내가 할 말 합니까? 의원이 묻는 말에 질의해야 되잖아요. 지금 불출석 통보를 했다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요. 근데 이유는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렵다라는 취지라 그 핑계를 그러는데. 냈지만 지금 수사받고 있는데 언론에는 왜 이렇게 활발하게 합니까? 그리고 제가 저 말에서 몇 가지를 좀 집어내면은 이를테면 그거예요. 본인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대통령실의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와가지고 그동안 너무 당신은 공을 많이 세웠으니까 대통령 부부를 팔고 다녀도 됩니다. 저도 청와대 2년만 근무했습니다. 예. 저런 공직 비서관실에 직원 있으면 저 직원 바로 해고입니다. 얘기하고 다녀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직원이 그 있다. 얘기가 저는 어느 세상에 저는 대통령을 모신다는 어느 국가에서도 예. 공직기관 하는 비서관이 당신 대통령 팔고 다녀도 된다고 마패를 주는 그 직원이 있다면은 마패라고 그건 표현하셨네요. 마패잖아요. 예. 그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를 자신감 있게 얘기하면서 그 대통령 부부와 나는 이런 관계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저 내용을 조금만 안다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신빙성이 없다고 볼 거예요. 근데 다만 이 주장하는 것에 있어서 사실관계가 좀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저는 검찰이나 검경이 아니면 대통령실이 좀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얘기들이 세간에 확산되는 거는 조금 좀 막을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모르겠어요. 뭐 지금 어떻게 어느 정도 확인된 내용과 주장이 막 섞여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여러 가지 워낙 많은 발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상황에서 성시윤 부의장께는 약간 좀 관점을 돌려서 앞서서 한동훈 대표가 지금 김대남 전 행정관건에서 굉장히 강경 입장을 내고 있죠. 근데 이 명태균 씨 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이 없네요. 지금까지도. 그렇죠. 저는 찾아봤는데 단 한마디도 뭐 공식적인 이건 언급을 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어째서 있는데. 그렇다고 봐야 될까요? 왜냐하면 지금 명태균 씨가 지금 보수 진영 전체를 흔들고 있는 인물 아닙니까? 만약에 그 명태균 씨가 발언하는 것이 전부 다 100% 거짓말이라면 예. 한동훈 대표가 바로바로 지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보수 진영에 타격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명태균 씨의 발언이 저는 어느 정도 과장과 다 섞여 있겠죠. 근데 100% 거짓말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실에 근거한 그리고 거기에 좀 과장을 붙이고 거짓말을 붙이고 이런 발언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이거를 건드리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 한동훈 대표뿐만 아니라 보수 진영에서 뭐 보수 진영 패널 분들이나 아니면 뭐 개별적으로 말하시는 분들은 좀 그냥 허세가 있는 사람이다, 그냥 거짓말을 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하지만 아까 추경호 원내대표의 말도 상당히 조심스럽거든요. 명태균 씨를 잘못 건드리게 되면은 명태균 씨의 입이 지금은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를 좀 폭로를 안 하고 있지만 과거에 지금 두 분이 통화하는 내용을 뭐 번번이 틀어줬다고 그걸 틀어줬고 예. 그걸 들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 공개하게 되면은 이 국면이 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도 조심스러워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아마도 명태균 씨의 뭐 관계가 설정된 게 없고 명태균 씨나 뭐 이런 24년 공천에서 있어도 명태균 씨나 아니면 김건희 여사 이런 요청을 다 거절했기 때문에 예. 본인이 연관된 게 없기 때문에 굳이 이 발언에 이 명태균 씨 이슈에 섞이지 않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로 보입니다. 이주루 위원은 한동훈 대표가 별다른 입장이 없는 건 어떤 배경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세 가지 이유라고 보는데요. 첫 예. 번째로는 본인이 명태균 씨 언급을 하지 않는 이유가 본인이 명태균과 관련이 있을 경우 언급하기 어렵죠. 만약에 그렇다면 만약에 관련이 있다 그러면 먼저 얘기를 꺼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두 번째, 명태균 씨가 김대남과 달리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말을 안 합니다. 김대남 씨는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비난했지 않습니까? 근데 명태균 씨는 한동훈 대표 얘기가 없어요. 언급을 안 했습니다. 예. 두 번째 이유가 이제 그거 있고요. 세 번째 이유는 이제 한동훈 대표가 굳이 언급을 안 해도 예. 명태균 씨 관련된 의혹이나 사건은 알아서 굴러갈 거다라고 이제 보는 관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이 관점 세 가지 관점 중에 아마 하나일 것 같은데 예. 제가 보기에는 아마 명태균 씨가 한동훈 대표를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딱히 굳이 변명을 하거나 방어를 하거나 또는 공격하거나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약간 거리를 두는 건가요? 그러면 이 이슈 자체에 대해서? 그렇죠. 그 자기 이름이 나오기 전까지는 거리를 두는 게 맞겠죠. 예. 그리고 하나 아까 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아까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예. 그 명태균 씨가 이제 취임식에 참석했었고 예. 치맥도 자리 만들었고 예. 김전 텔레그램 했다.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한 몇 명이 되냐고 말씀하셨잖아요. 취임식에 참석한 사람이 4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치맥 그런 자리 아이디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요. 선거에 여러 명이 참여하거든요.
말단 직원도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결국은 메뉴에 있는 결정한 사람이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예. 꼭 이 사람이 내가 혼자 결정하고 혼자 단독 얘기했다라고 단정지을 수 없는 예, 이벤트입니다. 예. 이거는. 그리고 텔레그램에서 김 여사가 얘기한 것도 텔레그램 했다는 얘기가 있는 거지 텔레그램 지금 공개된 건 없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이 세 그 가지 얘기만 계속 나오고 그 있어요. 얘기만 나오고 있는 거죠. 예. 이 세 가지 그래서 전부 다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세 가지가 다 되는 사람이 몇이야 되겠는가 이거는 좀 과장된 얘기다 그 말씀드립니다. 아까도 어떤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 지금 주제도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인물들이 무슨 하야네 탄핵이네 이런 엄청난 얘기들을 꺼내놓고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상황이 도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요.